어느 날 손바닥 안에 쏙 들어갈 만큼 작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찻주전자를 보게 된다면 처음 봤을 때는 다소 투박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찻주전자의 가격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나 자동차 한 대 값과 맞먹는다고 말한다면 아마 뭐라고요? 라고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이런 고급 찻주전자는 수만 달러에 달하는 가격에 거래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런 찻주전자를 사는 사람들은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차와 차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합니다. 물, 차, 우리는 방법, 찻주전자,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차 감상의 5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찻주전자는 고작 네 번째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비쌀까요? 모든 것은 흙에서 시작됩니다. 자사 찻주전자는 자사라는 특수한 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사는 주로 이싱에서 채굴됩니다. 자사즈즈라는 이름 자체는 고풍스럽게 들립니다. 사실 그 이름은 아주 단순한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자사는 보라색을 뜻하고 사선은 흙과 고운 모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사는 말 그대로 자주색 흙과 모래라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사의 색깔이 단순히 보라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자사는 진한 보라색, 젓갈색, 흑빛 노란색 등 다양한 색조를 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라색이 가장 흔한 색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름에 보라색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국 문화에서 보라색은 자금성처럼 귀족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 자사라는 이름 자체에 고급스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싱화디은 어떨까요? 이싱은 중국 동부 장수성에 위치한 지역으로 상하이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경제나 관광으로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이싱 찻주전자의 성지로 여겨집니다. 이싱 찻주전자에 사용되는 점토는 거의 대부분 황룡산 주변 지역에서 채취됩니다.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찻주전자를 만들지만 진정한 이싱 찻주전자는 오직 이싱에서만 생산됩니다. 이러한 지리적 독점성이 이싱 찻주전자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올바른 지역에서 올바른 재료로 만들어져야만 품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싱 점토는 거의 이싱 지역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생산되는 각 찻주전자는 단순한 기능성 제품을 넘어 지리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집니다. 이싱 점토가 특별한 이유는 희소성뿐 아니라 구조 때문입니다. 이 점토는 약 3억 5천만 년 전, 지질학적으로 매우 오래된 시기에 형성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점토가 아니라 석영, 운모, 산화철 등 여러 성분이 결합된 광물로 매우 특별한 미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일반 점토가 거친 스펀지와 같다면 자색 점토는 천연 나노필터와 같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멍 덕분에 찻주전자는 열을 잘 보존하고 향을 오래 유지하며 무엇보다 차의 향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실제로 여러 번 차를 우린 후에는 차의 에센셜 오일이 그 미세한 구멍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뜨거운 물만 부어도 은은한 차 향이 풍겨 나오기도 합니다. 차 애호가들은 이런 주전자를 영원히 깃든 주전자라고 부릅니다. 희귀한 것은 값비싼 법인데 자사토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중국은 자사토 채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광산이 폐쇄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채굴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굴이 계속되면 수십 년 안에 고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전에 채굴되었던 자사토는 갑자기 매우 귀중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장인들은 여전히 20, 30년 동안 보관된 자사토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관 기간이 길수록 자사토는 더욱 숙성되고 안정되어 가격이 더 높아집니다. 무게로 환산했을 때 금이나 은보다 비싸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자사토도 있습니다. 원재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 최종 제품이 저렴할 리가 없죠. 하지만 귀한 점토만으로는 수십억 위안짜리 찻주전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진정으로 놀라게 하는 건 바로 다음 과정입니다. 물레를 이용해 빠르게 만들어지는 밧장 도자기를 본 적이 있다면 투다 찻주전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투다 찻주전자는 단순히 틀에 넣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품을 조립해서 만듭니다. 몸체는 얇은 점토판을 구부려 만들고 주둥이, 손잡이, 뚜껑은 각각 따로 제작한 후 모든 부품을 손으로 하나하나 조립합니다. 물론 다른 찻주전자를 만드는 방식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오차라도 찻주전자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극도로 어렵습니다. 주전자의 주둥이는 손잡이와 일직선이 되어야 하고 뚜껑에 꼭 맞아야 합니다. 물을 따를 때는 물줄기가 강하고 깨끗해야 하며 옆으로 튀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뚜껑은 공기 배출구를 닫았을 때 물이 거의 새지 않을 정도로 꽉 닫혀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계 없이 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보자라도 흙을 다루는 데만 최소 몇 년은 투자해야 합니다. 흙을 얇게 미는 기술만 익히는 데에도 몇 년이 걸리고 완벽한 모양의 주전자 하나를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으며 장인의 경지에 이르려면 20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다시 말해 주전자 하나하나는 며칠 동안 만든 제품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축적된 경험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장인이 자신의 이름을 주전자에 새기면 그 가치는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주전자를 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이 공예에 바친 장인의 개인적인 브랜드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사 찻주전자는 비싸지만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사 찻주전자를 다른 모든 찻주전자와 완전히 차별화하는 점입니다. 일반 찻주전자는 씻어서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날 다시 사용합니다. 하지만 자사 찻주전자는 다릅니다. 마치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와 같습니다. 수백 번 차를 우려내다 보면 찻주전자는 서서히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칙칙한 색을 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윤기가 나게 됩니다. 이는 유약 때문이 아니라 차에 에센셜 오일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향 또한 더욱 깊고 풍부해집니다. 차 애호가들은 이러한 과정을 찻주전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부르며 일단 소중히 여겨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보살펴야 합니다. 고품질 자사 찻주전자는 보통 한 가지 종류의 차, 예를 들어 우롱차나 보이차 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차향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찻주전자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찻주전자를 비누로 씻지 않고 뜨거운 물로만 헹굽니다. 매우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목적은 찻주전자 내부에 축적된 에센셜 오일층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같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차를 우려 마셨을 때 그 찻주전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오랫동안 관리해온 찻주전자를 사용하면 새 찻주전자와 완전히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찻주전자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경험의 일부가 됩니다. 귀한 점토, 뛰어난 장인정신, 완벽한 기술, 그리고 적절한 관리가 모두 어우러진 찻주전자는 단순한 용도를 넘어 예술작품이 됩니다. 찻주전자에는 서예, 조각, 그리고 예술가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디테일은 개인적이며 똑같은 찻주전자는 두 개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찻주전자를 거의 유일무이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림이나 골동품처럼 찻주전자의 가치는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에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떤 종류의 흙이 사용되었는지, 누가 소유했는지 등 모든 요소가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찻주전자는 수만 달러에 팔리기도 합니다. 단순히 더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역사와 명성, 그리고 소장 가치 때문입니다. 마치 피카소 그림이나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말이죠. 구매자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작품을 소유하기 위해 찻주전자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차 문화가 없다면 이 모든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 찻주전자를 팔려고 한다면 당신은 좋아하지 않거나 살 돈이 없을 테니 팔리지 않을 겁니다. 외국인에게 판다면 비싸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진정한 가치는 바로 문화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차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신적인 삶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은 차를 우려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하고 그저 즐기기 위해 몇 시간이고 앉아 있습니다. 그 순간 찻주전자는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찻주전자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다도의 영혼입니다. 차 감식가는 찻주전자를 보고 그 연대를 추측하고 만져보며 흙의 질감을 느끼고 차를 따르는 소리를 듣고 기술을 가늠합니다. 이 모든 것이 외부인에게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난해함이 가치를 창출하는 요인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없기에 더욱 소중히 여겨지는 것이죠. 결국 작은 찻주전자 하나가 집 한 채만큼 비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찻주전자가 단순한 찻주전자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수억 년 된 흙, 수십 년에 걸쳐 장인이 갈고 닦은 기술, 오랜 세월 동안 찻주전자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차 문화 전체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될 때 찻주전자의 가치는 더 이상 물질적인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는 경험, 예술성, 그리고 희소성에 있습니다. 기계식 시계나 클래식 자동차처럼 사람들은 단순히 사용하기 위해서만 찻주전자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작은 찻주전자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갖고 싶어서 삽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찻주전자들은 그토록 큰 가치를 지니는 거죠.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